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수업을 같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영상으로 수업하는 경험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낯설고 여러분들이 없는데 혼자서 떠들려니 참 황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열심히 설명을 할 테니 책을 보면서 잘 들어주시고 우리 클래스에서 수업하는 거랑 똑같이 집중해서 공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9장 문자열의 처리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109페이지를 펼쳐주세요. 9장은 문자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 요약에 보시면 컴퓨터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열도 잘 처리한다고 나와 있고요. 문자는 숫자 형태인 문자 코드를 변환해서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기초 컴퓨터를 배우면서 그 문자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2절에 있는 개념 이해 문제를 하나씩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문제와 함께 설명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이해 문제 보겠어요. 1번.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시오.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문자열을 초기화할 때는 캐릭터 S는 hello, 널 문자처럼 초기화 데이터의 맨 끝에 명시적으로 널 문자를 넣어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기초 컴퓨터를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요. 문자열이라는 것은 상수를 표현할 때 큰 따옴표 안에 표현한다고 했고, 큰 따옴표 안에 hello와 같이 우리가 문자열로 처리하고 싶은 문자열들을 적어주게 되면 요 큰 따옴표라는 범위 안에서 이게 문자열로 인식이 되면서 자동으로 널 문자가 문자열의 끝에 추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널 문자를 사용자가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짓이 되겠어요. 두 번째, 주소 연산자는 상수나 수식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주소 연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인테저 a는 10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인테저 포인터 p가 있을 때 p는 a라는 변수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한다 할 때 사용하는 요 and 연산자가 %, 연산자가 주소 연산자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소라는 건 변수가 주소를 가지지 상수나 또는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이 주소를 가진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수의 주소 연산자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연산자는 상수나 수식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짓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포인터에도 덧셈이나 뺄셈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포인터의 내용을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포인터는 배열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저 포인터, 인테저 초보 T를 내고 있지요. 자, 인테저 A의 배열 10개짜리 배열을 선언하고 우리가 그거를 1, 2, 3 요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1에서부터 3까지가 초기화되고 나머지 7개의 원소는 0으로 초기화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테저 포인터 P를 선언을 하고요. P는 A를 포인팅 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 이 A는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배열의 이름은 그 자체가 포인터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P는
A를 포인팅하는 거, 이 앞에는 앰퍼센트 연산자를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 상에서 배열 A의 원소를 참조하고 싶다. 그러면 A의 3 이렇게 참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intf A의 3 이렇게 하면 배열의 3번째 원소를 참조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포인터를 이용해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간접 참조라는 거 배웠을 거야. 별표 P라고 한다면 P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의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재 P 포인터는 A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포인터에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괄호를 치고 여기에 3과 같은 포인터에 연산을 해주게 되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로부터 3개의 원소만큼을 지나가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랑 똑같은 의미가 되느냐면 포인터, 지금 현재 포인터는 A에 제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3개를 지나간 만큼 3개의 원소를, 이게 현재 A의 제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3개의 원소를 지나간 만큼이라고 한다 그러면 A의 3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터의 연산이라는 건 포인터가 가진 주소의 3번지를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원소로부터 그 포인터가 지칭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즈를 3개만큼 지나간 주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포인터 연산은 주로 배열 원소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고 배열에서는 현재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배열의 원소에서 3개만큼의 원소를 오른쪽으로 지나갔을 때에 만나게 되는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포인터에도 덧셈이나 뺄셈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배열 이름을 포인터처럼 사용해서 배열 원소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배열 이름을 포인터처럼 사용해서 배열 원소에 접근할 수 있다. 이 뜻은 이거를 말하는 걸 거예요. 지금 배열 이름 자체가 포인터라고 했잖아? 그리고 포인터가 배열 이름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는데 배열 이름을 포인터처럼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P 더하기 3의 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P 대신 A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A는 배열의 이름, 이것도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A는 포인터이기는 하지만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상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소를 가지긴 하지만 그 주소가 바뀔 수 없어요. A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A에다가 더하기 3 연산을 해서 어떤 값을 가리킨다? 이렇게는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포인터 상수기 때문에 상수에 어떤 값을 더해서 그 값을 지칭한다. 이렇게는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는 사용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변수, 인테저 B와 같은 어떤 배열이 있을 때요. 이것도 10개짜리 배열에서 1, 2, 3 서로 다른 어떤 또 다른 배열을 선언을 해놨을 때 A가 B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변경시키는 작업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약간 질문이 클리어하진 않은데 배열 이름을 포인터처럼 사용해서 배열 원소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질문을 요런 연산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해석한다면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참이다라고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nt 포인터도 형변환을 통하여 캐릭터 포인터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포인터도 형변환이 가능합니다. 포인터의 형변환. 형변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형변환은 이런 것이죠. int a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인테저, 아니 서로 다른 형, float b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b는 a,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 그런데 B는 실수형이고 A는 정수형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A를 B의 형태에 맞추어서 실수로 바꾼 후에 어사인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플로우트 연산자를 써주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플로우트라고 써주는 요거를 캐스팅 연산자라고 한다 그랬고요. 명시적으로 A를 플로우트 연산자로 바꿔주는 형변환을 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이 경우에 이런 문장을 형변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 자료형에 대한 형변환이잖아요.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형변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저 포인터 P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캐릭터 변수 A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P가 A의 주소를 가리킬 때 말이에요. A의 주소를 가리킬 때 이 A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은 캐릭터형 변수인데 P는 인트형 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수형 포인터가 문자형 값을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리킨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문자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 여기에다가 이 포인터를 캐릭터를 가리키는 형으로 이렇게 형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를 캐릭터를 가리키는 형으로 바꾸어서 그 포인터가 A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형변환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포인터도 형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int 포인터도 형변환을 통해서 캐릭터 포인터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전 수업에서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들으시고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문장의 오류 여부를 말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유를 간단히 기술하시오 했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지 않아도 되지만 간단히 적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 strcat s는 요 문장이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보실 때 먼저 strcat가 뭐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자열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strcat는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뭐를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냐? string concatenate. 문자열이 두 개 있을 때 두 개의 문자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새로운 하나의 문자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보면 여기 s는 변수잖아요. 이 s는 그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의 이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배열, 문자열에다가 concatenate, 붙이기 위한, 새로운 문장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문장이 되는데 string concatenation은 문장과 문장을 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문장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가 사용이 되어야 돼요. 문자열, 다시 말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음표는 지금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열이 아니라 단순한 문자입니다. 그런데 string concatenation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자가 와서는 안 되고 매개 변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큰 따옴표로 둘러싸여져 있는 문자열 형태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문장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if s는 value와 같지 않으면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적어보면 if s는 not equal value 이런 문장이 있어요. if문에서 s는 문자 배열일 거예요. 문자 배열이 value라는 문자열과 같지 않냐? 하고 s라는 배열에 들어있는 문자열과 value라는 문자열을 비교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으죠?
제대로 된 연산자를 사용했고 if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의 구문을 다 맞췄기 때문에 맞다고 보일 수 있겠으나 문자열인 경우에는 문자열과 문자열이 같다, 다르다를 비교하는 연산이 이 연산자에 의해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도로 개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과 문자열을 비교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무엇이냐? 방금 전 문제에서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함수는 str의 cat, string concatenation이었잖아요. 문자열을 처리해주는 함수들은 대부분 str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이고요. 비교해주는 건 cmp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compare예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비교해서 문자열과 문자열이 같으냐 또는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 그러면 문자열이 크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문자열이 크다라는 건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뒤에 있는 알파벳일수록 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트링 컴페어에 의해서 hello 하고 헨리 라는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했다면 1번 문자열이 2번 문자열에 비해서 크다라고 판정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HELL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O와 I가 사전 순서에 의해서 O가 I보다 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hello와 hello라는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하게 된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감싸죠. 그러면 문장 똑같잖아요. 똑같은 두 개의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같다라고 판명이 되고요. 스트링 컴페어는 두 개의 문장이 같은 경우에 제로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문장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문장이 작은 경우에는 2를 리턴을 하고요. 1이 아니네요. 음수를 리턴을 하고요. 뒤에 있는 문장이 큰 경우에는 양수를 리턴하고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트링 컴페어에 대한 것들은 0 이외에 같지 않은 경우에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는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배열이 있어요. 문자열을 만들려고 문자형 배열을 만들었는데 20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A는 Hello World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배열 A는 20이라는 20개짜리 문자 배열을 선언해놓고 그 A 배열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초기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자열의 초기화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자열에 대한 처리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써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배열을 초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에도 거기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함수가 있는데요. str 똑같고요. cpy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str cpy라는 함수는 string copy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배열에 어떤 문자열을 복사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A라는 배열에 Hello World를 초기화하겠다. 이런 문장으로 적어주어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매개 변수가 왼쪽에 있는 문자 배열로 카피가 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동작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링 카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번 문제는 1, 2, 3번은 전부 다 오류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문법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를 방금 전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시겠어요. 자, 문자열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고 있죠. 3번 문제,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A와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A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기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A와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A. 요것은 하나의 문자만을 나타내는 문자 A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요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A는 문자열 A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A 뒤에 무엇이 추가되어 있느냐면 문장 끝을 나타내는 널문자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4번. 문자열을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이 하면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캐릭터 포인터 s 했고요. if s가 같다 language 요 문장이 오류가 발생한다 이유를 설명하시오. 방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문자열과 문자열은 같다라는 걸 비교하는 비교연산자로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str에 cmp를 사용해야 된다. cmp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스트링 컴페어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번 여기부터는 판서를 안 해볼게요. 다음 문장이 오류를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캐릭터 배열 S는 100개짜리 문자열을 하나 선언을 했고요. S의 초기화를 위해서 A friend in power is a friend lost 라는 문장으로 S라는 문자열을 초기화하는 문장을 제시를 했어요. 이 경우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왜 오류가 발생을 하느냐? 문자열의 초기화, 다시 말해서 문자 배열의 초기화는 배정연산. A는 어떤 문자열, 이런 연산에 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문자열의 초기화는 아까 무슨 함수를 사용한다 그랬느냐면 str의 cpy, string str의 cpy, string copy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했죠. 6번, 다음 두 가지 문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상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문제예요. 캐릭터 S의 배열은 사이즈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배열을 선언하면서 어떤 문장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열이 생성된과 동시에 그 배열의 크기, 배열을 위한 메모리의 크기가 문장의 길이에 맞추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는 문자형 배열이 되고 배열에 어떤 값이 저장되는 메모리의 변수가 생겨나는 형태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캐릭터 포인터 P는 어떤 문자열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메모리상에 A friend in power is a friend lost 라는 상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메모리에 상수 영역이 할당되면서 거기에 문장이 저장이 되고요. 그 상수 영역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 P가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초기화를 해놨을 때 S라는 배열 영역은 그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P가 가리키고 있는 영역은 상수기 때문에 한번 초기화가 되면 그 영역에 있는 값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S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역은 값이 다른 문장으로 바뀔 수 있는 반면 P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역은 바뀔 수가 없다.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풀도록 맡겨두려고 했는데요. 기억 공간 할당 형태를 그리라고 하니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네요. 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 같으면 같이 상의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겠어요? 물어보면서 할 텐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치? 자, 우선 프로그램을 제가 좀 적어 볼게요. int x는 1 y는 4 z에 7 됐고요. 캐릭터 ch o는 zone 됐고요. 오타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필기하는 것에 맞춰서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ptr은 x g에 e는 ptr g에 여기에도 오타인 거예요. 플러스 3은 ptr. 자, 이렇게 선언된 자료형의 기억 공간을 그리고 사용 가능한 변수, 주소, 프로그램이 수행 후에 최종적으로 가지는 변수값이 어떻게 되느냐, 메모리의 상태를 우리가 그려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먼저 int x는 1 했더니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빈 공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x라는 영역에
기억 공간이 할당되면서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영역에 y라는 변수가 잡히면서 변수 영역이 잡히면서 4라는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z라는 영역이 정수형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해서 z라는 배열을 위한 기억 공간이 할당이 되겠죠. 요거랑 요거랑 사이즈가 같아야 되는데 그림이 적절치는 못하네요. 요 영역이랑 이 한 칸이랑 사이즈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릭터 ch의 5는 zone 했으니까요. 5칸이 문자열을 위한 배열로 잡히죠.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얘는 ch가 될 거고 거기에 zone 하고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동으로 널 문자가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인테저 ptr이라는 걸 선언했어요. 배열 변수. 그러니까 ptr을 위해서도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ptr은 뭐의 주소를 가지도록 했죠? x의 주소를 가지도록 했어요. 그럼 x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자, 이제 주소를 한번 할당을 해볼까요? 얘는 1000번지. 얘는 1500. 얘는 1500번지. z는 2000번지에서 시작했다고 보고요. 얘는 3000번지에서 시작했다고 보고요. 얘는 4000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주소를 ptr이 가지도록 했으니까요. ptr은 1000번지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z의 2에 ptr이 가리키고 있는 값을 넣어라. 여기에서 ptr이 가리키고 있는 값은 무엇이 되느냐? x의 값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x의 값인 1을 어디에 저장하도록 해라? z의 2에 저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z의 0, 1, 2에 해당하는 값이 1로 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포인터에도 연산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z 더하기 3. 그러니까 z 더하기 3은 z의 z가 시작 주소를 나타내잖아요. 배열에. 거기에서 세 번째 움직인 거니까 z의 3와 같은 배열 원소를 가리키는 것과 같은 카메라로 찍으니까 글씨가 좀 이상해 보이는군요. 3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값에 무슨 값을? ptr이 가리키고 있는 값을 포인팅 하도록 하니까 g의 3번에도 2를 넣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화면에 어떤 출력이 나타나는지를 쓰라고 했어요. 자, 제가 프로그램 전체를 적기보다는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적어 보겠습니다. 캐릭터 배열 str이 있네요. 몇 글자짜리냐면요. 20글자짜리예요. 20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초기화된 값은 learning C language 라는 문자열로 초기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요. 포인터 연산을 하는데요. str에 플러스 5에다가 어떤 값을 넣도록 했느냐면 null 문자를 집어넣도록 했어요. 여기 요거는 문자여야 하니까요. 문자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방금 전 문제에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배열, str은 배열의 이름이죠. 거기에 포인터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랑 똑같은 배열 원소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str에 여기까지 다 통틀어서 이게 str의 5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str5에 널 문자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str5를 찾아보면 str의 0, 1, 2, 3, 4, i에 해당하는 부분이 널 문자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 문장에서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str의 배열을 출력해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되겠느냐? %s에서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는 문자열의 시작에서부터 널 문자를 만날 때까지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원래 맨 마지막에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던 널 문자에 추가적으로 널 문자를 억지로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하는 출력문의 입장에서는
문장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첫 번째 널문자가 있는 이 위치까지만 출력을 하게 되니까 출력 결과가 L, E, A, R, N까지 출력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9번 문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행된 후 변수 n에 들어있는 값을 선택하시오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문제냐면 문자열 함수, 문자열과 관련된 함수 중에서 size of라는 함수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문제예요. size of. 지금 str 배열에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 있느냐? hello, 물음표, 이렇게. 이런 문자열이 캐릭터 배열 str에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묻는 게 뭐죠? n은 size of str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size of라는 함수는 이 괄호 안에 들어온 어떤 변수에 메모리가 몇 바이트 할당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알아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자, 그럼 볼까요? str에 지금 hello 물음표라는 문자열이 할당되어 있잖아요. 이 str은 문자형 배열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가 몇 바이트씩입니까? 1바이트씩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음표.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널문자가 있다고 했는데 size of 함수는 문자열일 경우에 널문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size of str은 아니죠. 다섯이 아니죠. 물음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정하겠습니다. size of 함수는 배열의 사이즈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널문자까지 포함을 하겠군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이라는 값을 리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n의 값이 7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다른 함수가 하나 있는데 무슨 함수가 있느냐면 strl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trlen은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의 개수를 세어주는 거예요. 물론 공백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strlen, 스트링의 length라는 의미예요. 이 경우는 size of 함수와 거의 엇비슷한 역할을 하죠. size of는 바이트의 수를 세워주는 거고요. string length는 문자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니까요. 문자의 개수가 결국 바이트 수가 되는 거잖아요. 캐릭터에서는. 근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size of에서는 전체 메모리의 크기를 재어주기 때문에 널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메모리까지도 개수를 세워주는 반면 string length는 널문자는 배제하고 세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hello 물음표 이 문자열에 대한 string length 값을 구해보면 string length의 값은 6이 됩니다. 다만 size of의 값은 7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에 있는 7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코드의 출력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다음 문제의 출력으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도 또한 포인터에 대한 연산에 관한 문제네요. 먼저 이 프로그램 안에는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메인 함수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에는 x와 y라는 캐릭터 포인터가 있고요. x는 hello라는 문자 열 상수를 포인팅하고 y는 my 펑션을 실행한 결과를 포인팅하도록 됐어요. my 펑션 함수에 x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사용해서 쓰고 있죠. 그러면은 my 펑션 함수에서 무엇을 하는지 봅시다. my 펑션의 ptr이 결국은 x, 다시 말해서 hello를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상수가 되겠죠. 그때 ptr의 위치를 플러스는 3 했어요. ptr 플러스는 3이라 하는 것은 ptr이 가리키고 있던 위치를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동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ptr을 리턴을 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현재 문자열 상수가 HELLO이고요. 요게
x라는 포인터에 의해서 이 시작 위치가 포인팅 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x라는 이름을 배열로 보낼 때, 함수로 보낼 때 ptr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전달을 했죠. 그러면 ptr이 h를 가리키고 있던 위치에서 함수 안에서 뭐를 했냐면 ptr을 플러스 3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위치로 ptr의 위치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ptr을 리턴을 했단 말이죠. 그 리턴한 값을 y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끝나고 난 후에 이게 y라는 이름으로 다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해보기를 출력문에서 y는 하고 y로부터의 문자열을 출력을 해보고 있잖아요. %s로. 그러니까 y부터 시작하는 널문자까지의 문자열은 무엇이 출력이 되느냐? L5가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프린트 F문이 X를 출력했다 그러면 hello라는 문장 전체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X는 hello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하고 그 주소를 함수가 받아서 위치를 변경시키도록 하고 돌아올 때 그 함수의 포인터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포인터의 이름을 가지고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출력하도록 하니까 y가 가리키는 문자열은 결국은 L5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에 y는 L5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문자열 그리고 포인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그동안 문자열에 관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었는데 문자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문자열에 대한 연산들은 연산자를 사용하기보다는 라이브러리 함수들 아까 이야기했던 라이브러리 함수들 생각해 보시면요. 스트링 컴페어, 스트링 컨캐트네이션, 스트링 랭스, 스트링 카피 이런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자열에 대한 조작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자열은 문자의 배열로 저장되기 때문에 배열에 대한 연산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배열에 문자열의 위치를 포인팅하는 그런 연산을 위해서는 포인터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가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프로그램 할 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프로그램 하시면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9장 문자열의 처리에 관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자열 처리하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이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서 그 문자를 세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9장에는 전체 3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문자열을 처리하는 것에 관련해서 영문자 세기, 단어 정렬, 단어 세기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고 이 문제에 관한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은 영문자 세기 프로그램을 알아볼게요. 자,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자 세기 문제는 영어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읽고 A부터 Z까지 영문자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 세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단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숫자와 특수문자는 제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문자 A와 대문자 A가 있으면 2개가 있다고 카운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나 특수문자들은 그냥 읽고 지나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한테 입력으로 주어진 파일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파일이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파일 입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컴퓨터 내에 미리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텍스트의 형태로. 그래서 입력으로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 소문자와 대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영문자의 수를 센다고 했고요. 영문자의 수를 마지막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시면 텍스트 파일을 입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문자의 세기를 세는 과정을 거쳐서 A부터 Z까지 전체 문자가 몇 개씩 있다라는 것을 출력해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문자라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ASCII 코드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CH는 A,
와 같이 캐릭터 변수를 선언하고 A라는 문자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 A라는 문자는 ASCII 코드표에서 A라는 문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CH를 문자의 형태로 찍어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A라고 출력이 물론 되겠죠. 그런데 그 같은 CH를 숫자의 형태로도 정수형의 형태로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장될 때는 숫자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숫자 65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같은 숫자를 하더라도 16진수로 출력해보면 41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CII 코드에서 찾아보실 때에는 A가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비트로 볼 때 상위 비트가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진수로 100 그리고 여기 와서 0001 했던 것처럼 100 0001 이렇게 2진수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10진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 그 값이 65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CII 코드의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ASCII 코드가 표현되는 저장된 정수의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ASCII 코드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문자가 크다 작다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ASCII 코드표에서 먼저 나와 있는 문자를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문자를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작다, 크다 이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예를 들자면 대문자 A의 ASCII 코드만 알고 있잖아요. 65라는 것을.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H의 코드는 얼마일까? ASCII 코드 값은 얼마일까 하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내느냐? A가 65잖아요. 그러면은 B는 A와 하나 차이가 나죠. 그러면 65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B의 값은 6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D 이렇게 해서 H를 한번 따져볼까요? H는 A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H의 ASCII 코드의 값을 계산을 해본다면 65 더하기 7은 72가 되겠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 외우지 않고 있어도 A라는 것이 대문자 A가 65다. 그리고 소문자 A가 무엇에 해당하느냐면 96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소문자 A에 대한 것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다른 알파벳들의 그 ASCII 값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는 다른 상대적인 연산도 가능하죠.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하려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문서의 텍스트 파일의 내용에서 어떻게 그 문자를 세어내겠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두 가지 방법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한 개의 문자씩 파일에서 읽어내는 방법이에요. 파일에서 문자 하나 읽어서 카운트하고 문자 하나 읽어서 카운트하고 파일을 열어놓고 계속 파일을 액세스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파일을 액세스한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일에 있는 문자열 중에서 한 라인을 뭉텅 읽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자 배열에 저장을 해놓고 문자 배열에서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읽어가면서 그 알파벳을 세어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필요한 변수라는 것이 캐릭터 CH라는 문자 변수가 하나 있으면 돼요. 이 변수에 파일에서 하나 읽어와서 여기다 문자 하나 저장하고 그 문자가 뭐냐를 판별을 해서 해당하는 알파벳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에서는 캐릭터 배열 버퍼 256개짜리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파일을 한 번 액세스했을 때 256글자 한 줄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버퍼에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256번 버퍼를 액세스하면서 거기에 있는 문자를 하나씩 읽어다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출력할 때는 알파벳 각각이 몇 개씩 있느냐. 지금 우리가 주어진 텍스트 안에 예를 들어서 A가 몇 개, B가 몇 개 이거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알파벳 개수에 해당되는 알파벳 26개짜리의 배열에 그 값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프로그램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겠느냐? 방금 설명했던 문자 단위로 읽으면서 처리하겠느냐, 라인 단위로 읽으면서 처리하겠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 방법이 아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문자 단위로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문자 단위로 읽기 위해서 먼저 알파벳 배열을 0으로 초기화를 해요. 알파벳 배열에 있는 값들이 의미하는 바가 A가 아직 하나도 없다, B도 하나도 없다,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저희가 파일에서 배울 때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3가지 단계가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연다. 두 번째, 파일을 사용을 한다. 세 번째, 파일을 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텍스트 파일을 열어야겠죠. F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텍스트 파일의 끝까지 반복을 하는데 어떤 일을 반복을 하게 되느냐. 반복을 마칠 조건은 텍스트 파일의 끝이냐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반복을 하면서 문자 1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ch라는 변수에 아까 저장하기로 했죠. 그리고 ch 변수가 0문자냐 하는 걸 봅니다. 문자가 읽혀오기는 할 건데 그 문자가 0문자이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ASCII 값의 범위가 0문자의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아까 대문자인 경우는 65에서 65 플러스 26 범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문자 범위에 있느냐 하는 걸 봐서 0문자이면 알파벳의 해당 위치를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어야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좀 알아보고 갈게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먼저 FEOF라는 File End of File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 함수는 파일을 구별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면 파일 끝에 도달하였으면 파일 끝을 의미하는 0이 아닌 어떤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끝이 아니면 0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의 액세스에서 어떤 값을 읽어올 때 읽고 나서 파일 엔드 오브 파일이냐 하는 것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 라이브러리 함수로. 그래서 0이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고 0이 아니면 스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getC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F자 떼고 getC라는 함수가 있죠. getC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 함수거든요. 그 앞에 F자가 붙었으니까 파일에서 문자 하나를 입력받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ut 캐릭터 함수가 있습니다. 이 put 캐릭터 함수는 문자 하나를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결과를 출력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읽어온 문자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우리가 파일을 읽어서 그 안에 있는 개수를 세기 전에 좀 더 간단한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기 위해서 문자 단위 파일 읽기 프로그램을 해보는 거예요. 파일 읽기 프로그램이 뭐냐?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이 파일에,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읽어서 그대로 화면에다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시면 캐릭터 ch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5번 라인이 파일을 여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파일의 이름은 malloc.txt라고 이름했고요. 읽기 모드로 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서 쓰기 위해서 while 반복을 합니다. file end of file, 지금 파일을 열자마자 비어있는 파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의 end of file이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로는 파일 포인터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not이 붙었잖아요. 왜냐하면 0인 경우에 우리가 반복하겠다고 했으니까 not을 붙여서 end of file이 아닌 경우에 file getC 하나의 문자를 읽어오죠. 파일에서. 그리고 나서는 그 ch, 거기 ch에다 저장을 한 후에 ch를 화면에다가 직접 put 캐릭터에서 출력을 하는 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파일의 끝까지. 그래서 이게 파일 끝까지 반복이 되면 파일에서 한 글자 읽고 한 글자 출력하고 한 글자 읽고 한 글자 출력하고 이게 반복이 돼서 끝날 거겠죠? 그리고 나서는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닫는 코드를 실행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한 글자씩 읽어오는 프로그램, 읽어서 화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파일 엔드 오브 파일까지 한 글자를 읽어오겠죠. 여기까지는 아마 같은 순서가 될 겁니다. 읽어온 후에 여기에서부터 이 읽어온 ch 값을 보고 무엇을 판단해야 되느냐? 이 ch 값이 0문자에 해당하는 거냐, 0문자가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판단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영문자 범위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영문자 범위에 있는 값이라면 이게 무슨 문자냐 하는 그 아스키 코드 값을 계산을 해서 그 아스키 코드 값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그 일만 여기에 추가해주면 될 겁니다. 자, 문자 단위의 영문자 세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알고리즘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알파벳 배열은 처음에 우리 다 0으로 초기화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리고 파일 여는 부분 아까 보셨고요. 파일의 끝이 아니면 했을 때 아까 어떻게 했죠? while, not, file and of file의 파일 포인터 이렇게 표현했고요. 반복을 하는데 한 글자 읽어오는 것까지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관건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만일 읽어온 ch가 대문자냐 하는 걸 먼저 판별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대문자면 알파벳의 범위 안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증가시키는데 카운트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 알파벳 배열의 인덱스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이 부분이 주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CH 문자에서 A만큼을 뺍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드러나겠죠. 지금 알파벳 배열에서 알파벳 0번에 해당되는 이게 지금 쓰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알파벳 0번은 뭐에 해당되는 카운트냐면 A 문자에 해당되는 카운트가 돼요. 그 다음에 알파벳 1은 B에 해당되는 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문자 B, 소문자 B를 다 포함해서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인덱스를 어떻게 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자가 B라고 한다면 B는 A하고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 떨어진 인덱스 부분에 B에 해당하는 카운트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어온 CH 문자에서 A를 빼면 A와의 거리를 계산하면 그게 인덱스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덱스를 증가를 시키고 CH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문자도 영문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똑같이 CH에서 소문자 A를 빼면 소문자이기 때문에 소문자 A와의 거리가 인덱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가 A는 여기에 알파벳 제로에 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A를 빼니까요. 제로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B는 B에서 A를 빼게 되면 한 개만큼 차이가 나니까 1번 인덱스. 다시 말해서 B를 카운트하는 알파벳 배열을 증가시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다 파일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알파벳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알파벳의 수를 출력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읽어온 CH가 대문자냐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알려주는 라이브러리 함수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계산할 수 있겠죠.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값의 범위. 다시 말해서 아스키 코드의 범위를 가지고 A가 65이고 65 플러스 26자.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알파벳 대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CH의 값을 인테저로 따졌을 때 65보다 크거나 같고 65 플러스 26 하면 얼마가 돼요? 그보다 작거나 같고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이 문자가 대문자냐 소문자냐 하는 것을 판별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 라이브러리 함수가 뭐냐?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is 알파. 알파벳이냐? 하는 거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 포함해서 알파벳이면 0이 아닌 값이 리턴이 돼요. 우리가 0이 아닌 값은 일반적으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이 리턴이 되고 is upper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는요. 대문자냐 하는 것만 판별을 해줘요. 그래서 대문자면 0이 아닌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is lower는요. 소문자냐 하는 걸 판별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대문자다, 소문자다 또는 알파벳이다 하는 것을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알고리즘대로 한다면 CH가 대문자냐, 소문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is upper와 is lower를 활용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여기 나온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한 번씩 매핑 시켜볼까요? 보시면 알파벳 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 26자짜리, 배열은 26자짜리 전역 배열로 선언을 해놨고요. 파일을 여는 부분,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을 0으로 초기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복문의 형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일의 끝이 아닌 동안 반복을 하죠. 그래서 한 글자를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 읽어온 CH가 대문자냐? 그러면 알파벳의
대문자 A와의 거리만큼이 된 위치의 값을 1 증가시키게 되는 거고요. else if 그렇지 않고 is lower냐 소문자냐 그렇게 되면 소문자 A에서부터 상대적인 거리로 인덱스를 계산을 해서 그 값을 1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문자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처리가 없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파일을 닫고 영문자에 순훈해서 그 알파벳이라는 배열에 있는 26자를 다 출력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행 결과는 파일의 영문자 수는 A는 23개, B는 10개 이렇게 해서 각각 카운트된 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